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이 제조업 세계 1등이 다시 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매출액이 3배 이상 급등을 했고 세계 5위의 브랜드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도 60조 원을 투자하면서 애플, 테슬라의 주문을 지금 이미 30조 원은 벌써 받아놨습니다. 8월 25일 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 이후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트럼프 1기에도 이제 요약을 한번 보시면 트럼프 이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이 먼저 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15% 관세를 부여했고 중국은 30%, 또 중국은 또 보복 관세를 했습니다. 중국과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과는 이렇게 합의를 하거나 또는 90일 유예를 했다. 지금 일본, 유럽과는 15% 관세지만 기존의 미국의 관세는 2.5%가 있습니다. 2.5% 플러스 15다, 17.5%다.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문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 약속만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를 15%나 20% 지금 캐나다는 30%, 스위스는 지금 39%를 부과했습니다. 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기 때도 트럼프 정책이 한 30%만 시행이 되고 70%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기는 지금 현재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까지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이 좀 철회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이 제조업 세계 1등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 때 단점은 우리나라에 지어야 될 공장이 미국으로 가는 게 단점이니까 국내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고 장점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매출액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미국에 지금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 5위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다. 삼성전자는 현재 60조 원을 공장을 텍사스에 짓고 있고 2026년에 완공이 되고 60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테슬라, 애플이 둘 다 지금 현재 한 수십조, 30조 원 이상 반도체 주문을 이미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또 미국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다.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둘 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미국은 이렇게 고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제조업 1등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 추가 관세까지 적용되며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일본, 유럽, 한국 전부 다 구두 약속만 하다 보니까 문서로 남겨야만 더 정확합니다. 지금 농수산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합의를 하고 한국이 개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우리나라는 쌀과 소고기는 완전히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면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서로의 자기의 주장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우리가 모든 각 국가 간에 이제 관세 협상이 10월 달까지는 종료시키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고 미국만 먼저 잘 살자 이렇게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GDP 12국가고 무역 의존도가 우리가 세계 2위입니다. 75%입니다. 세계 2위이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교역을 확대하고 무역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기에 요약의 중간 부분에 보면 미국의 현지 생산 확대라든지 우리나라는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합니다. 매년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나는데 작년에 미국에만 85조 원 무역 흑자다. 이런 돈을 너무 많이 남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도 10배 물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과 잘 협상을 하고 8월 25일 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더 많은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적인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한미 관계를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에 대해서는 3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어떤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PPT에 보는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트럼프 1기와 2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아메리칸 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위기를 잘 돌파해야 되겠죠. 표를 한번 보십시오. 캄보디아, 베트남, 또 중국, 대만 이렇게 이제 상호 간의 관세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미 흑자를 한번 보시면 중국이 가장 많은 이제 상호 관세를 부였다가 좀 조절이 되고 있죠.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미국의 10대 적자국입니다. 중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독일이고 또 캐나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나프타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가 없습니다. 한국도 많은 기업들이 캐나다에 진출을 했는데 캐나다나 멕시코에 오히려 더 높은 관세를 부여했습니다. 또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가 미국의 52번째 주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캐나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고 캐나다 달러나 미국의 달러가 거의 1대1로 거래가 됩니다. 물론 캐나다 달러가 미국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제가 캐나다나 미국을 가봤을 때 거의 1대1로 그 물건을 살 때 달러 줘도 되고 캐나다 달러 줘도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이렇게 적대시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나 캐나다가 오히려 미국의 돈을 가져간다. 부를 축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과 캐나다만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는 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나요?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 히토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항공모함, 인공위성, 중국이 히토류를 주지 않으면 인공위성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히토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때 워낙에 공해 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원광석을 채굴을 해서 중국에 수출을 해서 가공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져옵니다. 그 정도로 가공하고 만드는데 공해가 워낙 발생하기 때문에 원광석은 미국에 있지만 가공을 할 수가 없다. 중국은 이와 같이 히토류라고 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고 캐나다 역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발행하면서 얻는 차액을 우리가 세뇨리지라고 부르는데 이 막대한 달러의 발행으로 인한 그 차액을 가지고 전 세계의 물건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대부분 나라가 무역 흑자가 많이 있다. 대신에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국이고 또 달러에서 얻는 금융 차액, 세뇨리지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감히 도전하거나 대항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15% 관세를 부과했지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매출액이 3배 이상 급등을 했고 세계 5위의 브랜드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도 60조 원을 투자하면서 애플, 테슬라의 주문을 지금 이미 30조 원은 벌써 받아놨습니다. 미국에 직접 공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다. 아마 현대자동차가 한국의 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가져가기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더 높은 인지도를 얻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현지 생산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매출액도 크게 늘었고 인지도도 크게 늘었고 이렇게 또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지난 50년간 우리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인데요. 89%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결론은 우리 국민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장인들 은퇴할 때
보면 좀 집 한 채 가진 게 답니다. 우리 국민들 자산의 80%는 다 부동산이고 우리나라 1% 부자의 기준은 순자산 30억이고 평균은 한 55억 정도 됩니다. 요점은 부동산은 지금까지 쏘기지 않고 계속 우상향했다.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개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 이제 국민은행에서 자료인데 똑같습니다. 그래프가 똑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이게 이제 분양을 해서 가장 부자가 됐던 아파트입니다. 원밸리 아파트 이거 30평 분양가가 19억인데 지금 7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남에 아파트 분양받으면 차액이 5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저는 이제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제 상관관계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만 아파트 청약 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통장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점수 계산법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15년 정도는 넣어야지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 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20세 이상이 됐고 서울이나 따로 산다 이러면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로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청약 통장입니다. 우리나라 15세가 되면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애가 15세가 됐다 이러면 2만 원만 딱 한번 넣어 주십시오. 청약 통장을 딱 넣기만 하면 15년이 지나면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똑똑해야 되고 우리 자녀도 잘 가르쳐야지 자녀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 한 번 가지고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청약 통장은 15년이 만점이기 때문에 15세가 되면 꼭 가입해 줘라. 15세가 되기 전이라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만 원만 넣어주면 됩니다. 다만 15세부터 인정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주택 기간도 우리가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이렇게 세대를 분가해서 무주택 세대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15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 통장은 15세에 넣으면 30살쯤 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 통장의 84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연구하고 자기의 점수도 계산해보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공부해야 되고 지금 보고 있는 떠먹여주는 TV도 많이 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청약 통장으로 부자가 되고 하는지. 우리가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한강 이북은 이제 북한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한강 이남이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강동구, 송파구, 하남까지 계속 한강 이남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5호선 종점, 이런 종점 주위에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종점을 중심으로. 제가 살고 있는 오검동을 중점으로 해서 3호선 연장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하남, 가밀까지. 지금 하남, 가밀 가보니까 32평이 1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죠? 아직 지하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10억 넘어갈 겁니다. 오히려 저 멀리 용인 이런 데보다 하남, 가밀 3호선 연장선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부자가 가장 빨리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고 조건도 까다로운 상황에서 청약 통장에 계속 돈을 넣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전략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15년 정도 넣어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우리가 원밸리 아파트 만점을 거의 받아야지 이제 당첨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5세부터 자녀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15년 걸려서 우리가 10억, 20억 번다면 당연히 투자할 가치가 있고 300만 원이 우리가 32평의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30억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약 통장이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청약 통장을 담보로 해서 예금의 95%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예금 금리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약을 하지 말아라. 돈이 필요하면 이것을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라. 300만 원이 나중에 30억의 가치가 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둔촌 주공 아파트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데 이게 2023년 분양을 했는데 5,000세대를 분양했고 미분양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서울은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그랬죠. 제가 그걸 물어봤을 때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32평이 13억에 분양했는데 현재 한 30억 정도 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월급장이 해서 15억을 벌려 그러면 한 평생을 벌어야 됩니다. 20년, 30년 벌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청약 통장을 준비하면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30 세대는 실거주와 투자 사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첫 집을 살 때 꼭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강북에 집을 사는 게 부자가 빨리 되느냐, 강남에 집을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게 부자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강남에 전세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자들하고 모여 살면 부자 되는 법을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무리해서 반포에 이제 결혼할 때 집을 얻었는데요. 한 2008년도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반포 32평을 7억 주고 샀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죠.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아파트에 분양을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 32평도 또 다시 이제 이사도 가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 부자들끼리 모여 살게 되니까 반포에서 레미안 아파트가 분양된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좀 찾아가가지고 또 물어봤더니 또 미분양이 한 5개 정도 나서 선착순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또 지역 우선권으로 그냥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5개, 10개 미만이라든지 5개 미만은 그냥 건설사가 그냥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제1복귀에서 당첨이 된 거예요. 결론은 뭔가 하면 부자 동네, 같이 모여 살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편리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제 친구지만 반포에 전세로 살다가 정보를 많이 얻고는 반포에 집을 분양을 받아서 지금 서울의 반포는 32평에 30억, 50억 합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더라. 어떤 면에서는 강북에 집을 사는 것도 좋지만 강남에 전세를 살면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서 되는 것도 좋다. 부자들끼리 모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사면 안 될 아파트 3가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제일 좋은 거는 500세대 정도 되는 게 제일 적당하고, 청담역에 얼마 전에 재건축되는 거 한번 가봤습니다. 제 아는 사람도 청담동에 청담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재건축 후보입니다. 만약에 재건축이 보통 20억, 30억 정도 하는데요. 절반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산다 그러면 이게 재건축이 되면 보통 한 40평이 지금 50억, 60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이런 재건축이다. 그래서 이제 500세대 정도 서울의 핵심 지역에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대출을 절반 정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500세대 나홀로 아파트지 이런 거. 나홀로 아파트라도 주변에 대단지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좋은 학군, 지하철 이런 게 이제 좋은데 한 500세대 정도를 기점으로 해라. 그것이 바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기에 부동산을 사는 것과 기다리는 것 어떤 쪽이 더 현명할까요? 이 청약 점수를 한번 보시고 내가 당첨권 점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점수를 잘 알아보셔야 되겠고, 우리나라는 내가 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 38평 이상은 추첨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추첨이 됐을 때 경쟁률도 한번 알아보시고 본인의 점수 상황을 잘 알아봐야 되겠죠. 또한 지금 오늘 이 떠명주년 TV를 보면서 LH공사, SH공사, 청약홈 이 3개를 꼭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해서 내 점수가 얼마인지 그것도 계산해 봐야 되겠고, 이와 같이 청약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배워야만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또한 저는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짓는데 5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좀 잡기 위해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아파트 공급 계획도 발표할 겁니다. 정부가 이런 대출을 줄이고 집을 못 사게 하는 수요를 억제해서 집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재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했는데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려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그 수요는 계속 살아있다. 또 외국인들이 매년 30만 명씩 들어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집을 많이 사고 있다 그러죠. 지금 뭐 유럽의 어떤 나라, 캐나다, 뭐 싱가포르 외국인들에게는 집값의 70%를 취득세로 부과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집을 못 사게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와서 강남에 집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요는 계속 있고 주택 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집값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에 좀 따라야 되겠고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해라. 집은 짓는데 5년에서 내가 15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공급 탄력성이 낮습니다. 집을 짓기가 너무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주택 수요 억제 정책만 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100% 올랐습니다. 집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된다. 집 없는 서민 국민이 절반이 되기 때문에 또 세대주가 계속 분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5%인데요. 앞으로 세대주가 혼자 사는 사람이 한 50%까지 늘어날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의 주택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8월 말에 이제 2026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을 하나 내고 또 부자 트렌드라는 책을 하나 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법은 주식, 사업, 부동산 정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 시장의 5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벌려 하지 말고 가장 기본은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을 빨리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의 1등 주식 사는 것.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구독 경제 30% 정도 할인을 해서 매달 매출이 일어나게 하는 것. 또 온라인 쇼핑이 이제 50%에서 80%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사업은 온라인과 꼭 연결을 돼야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산업, 구독 경제, 또 정부 조달 이런 중소기업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러면 그런 걸 꼭 해야 되겠고 내가 부자 트렌드 책을 5,000원에 펴냅니다. 그 전자책으로는. 그러니까 부자 트렌드 책 제목이 부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오면 블로그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고 5,000원이니까 커피 한 잔 드시지 말고 책을 사서 봐라. 책은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전자책이니까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권이 넘는 재테크 책을 읽었고 책을 사기 아까우면 서점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준비가 돼야만 부자 아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you